안녕하세요. 수업을 진행할 김지연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할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예. 왜냐면 요거 뜰 때가 있거든요. 이 샵 모양. 그러니까 엑셀에도 엑셀 오류 종류가 있어요. 엑셀에서 이제 오류가 뜨는 게 있는데 많이 뜨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시다 보면은 많이 보시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요 샵 표시하고 그 다음에 넘버라고 써져 있는 넘이라고 써져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오류들은 다 의미가 있긴 한데 이 오류를 제일 많이 보시고 제일 고치기가 쉬운 오류라서 요거를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나왔을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채우기 오늘 채우기 하셔가지고요. 제가 생각에 뭔가를 만들어 봐야 돼요. 채우기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봐야 이해가 조금 쉬우시니까 뭐 만드는 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서를 열어야 되겠죠?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엑셀 문서를 먼저 열도록 할게요. 따로 여러분들 내용을 적어야 될 게 있으면 제가 드릴 건데 여기는 오늘은 그냥 막 손가락으로 직접 타자를 치시면서 하세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가져다 쓰는 거하고요. 문서를 가져다 쓰는 거하고 또 내가 직접 작성하면서 쓰는 거하고 한글도 그렇지만 엑셀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서 해보면 뭔가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다른 문서 가져와서 쓰실 때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하면서 그래도 처음에는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엑셀 2016 참 저희 버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목에 나오잖아요. 엑셀 2016이라고 16 버전으로 하니까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10버전이나 예전 버전 갖고 계시거나 또 최근 버전을 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2020분 괜찮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그 최근 버전도 예전 버전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단지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약간 뭐 사용하실 때 뭐 대화 상자가 좀 나온다는 거 밑에 이렇게 설명 상자 그 정도만 차이가 있고요. 작성하시는 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거 따라 하시는데 크게 상관없으니까 뭐 예전 버전이든 최근 버전 쓰시는 분들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제가 또 메뉴를 굉장히 많이 엑셀에서는 메뉴를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일단 열어볼게요. 열고 기본으로 할게요. 여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리본 메뉴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게 조금 모양이 달라지고 위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엑셀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2010 버전이나 2016 버전이나 또는 최근에 나온 2020 버전이나 별로 크게 메뉴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통합 바이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분야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아주 두껍게 엑셀 바이블 책이 있는데 통합 바이블이라고 해서 모든 버전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바이블 책도 있고 각 버전마다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엑셀 통합 버전이 가능한 게 크게 기본적인 틀에서 바뀌어지진 않아요. 이제 함수가 조금 더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뭐 아주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알아주시고 2003에서 2007로 바뀔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희는 지금 최근 버전의 엑셀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뭐 예전 버전의 엑셀을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엑셀이 우리나라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서를 그쵸? 다른 나라하고 이제 무슨 문서 교류를 할 때 그 버전 차이 때문에 문서를 못 열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열어보시면은, 저희는 제가 홈밖에 거의 안 쓸 거예요. 홈하고 또 하나 쓴다면 데이터 정도. 데이터는 사용을 해요. 그 매크로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다른 메뉴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홈하고 데이터. 그리고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일단 ITQ에는 매크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매크로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보실 때는 매크로를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라는 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놓고 내가 단추를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매크로예요. 자동으로 실행되게 설정을 해주는 게 매크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엑셀을 쓰실 때 많이 쓰진 않는데 조금 고급 엑셀을 사용할 때는 매크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단추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계산이 딱 되게 만든다거나, 뭐 단추를 하나 누르면 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쫙 뭐 내용이 나오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예, 만들 때 쓰는 게 이제 매크로인데, 그거는 ITQ 시험은 따로 하진 않고요. 아마 컴퓨터 활용력 시험을 보실 때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홈만 들어갈게요. 여기 홈 네, 보이시죠? 홈 보이시죠? 홈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자, 홈으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이제 화면을 좀 크게 보세요. 그래야지 따라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아시죠? 여기서 한 저는 180 정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를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엑셀 화면을 조금 크게 해놓고, 확대를 해놓고 보세요. 그래 쓰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성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 채우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 채우기, 예, 채우기라고 쓰시고, 제가 이제 시트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채우기를 할 때 시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시트 사용법, 시트는 지금 2016 같은 경우 하나만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제 시트 이름, 시트 만들기, 시트 이름 바꾸기, 시트 탭에 색깔 넣는 거, 여기 시트 탭, 예, 요게 전체가 워크시트고요. 요걸 시트 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시트 탭에 이름 바꾸는 거, 시트 탭에 색깔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시트 탭을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시트 탭 이동 복사하는 거. 예, 그거를 설명을 안 드릴 순 없어요. 예,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채우기를 제가 하고, 시간이 그래서 없을 것 같네요. 채우기를 하고, 채우기를 통해서, 달력을 만들게요. 이제 1월 달이니까 최소한 상반기 달력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6월 달까지 만약에 달력을 만든다고 치면 그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시트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서, 또는 내용을 복사하는 게 있고 시트를 복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실 때 내용을 복사해서 하시는 경우보다는 시트 자체를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시트 자체를 복사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채우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채우기는 첫 번째로는요, 문자가 있겠죠. 글자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채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의 규칙이 있어요. 숫자 규칙으로 채우는 게 있어요. 숫자 규칙. 네. 그 다음 문자랑 숫자를 더해서 채우는 게 있겠죠. 여기 숫자. 네. 그 다음에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만 안 치면 돼요. 네. 그래서 문자, 숫자, 뭐 숫자 규칙, 문자, 숫자, 그 다음에 날짜. 네. 요거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일에 들어가서요. 일단은 저장 누르세요. 저장. 자, 저장 누르시면 화면이 나오죠. 거기서 찾아보기. 보통은 다른 버전, 이제 2010 버전으로 제가 비교를 할게요. 예, 이 최근 버전 또 안 쓰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2010 아니면 요즘 16? 뭐 새로 컴퓨터 사시면 채운게 20개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과 16 버전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수업을 해왔으니까요, 저희가. 10은 그냥 바로 떠요, 창이. 예, 창이 뜨고, 16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예. 거기서 문서. 예, 문서에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1월 엑셀 활용이라고 폴더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내용이 나오면 파일 이름이 나오잖아요. 2일이라고 쓰시고 채우기라고 적으시면 돼요. 채우기. 자, 채우기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세요. 저장 누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여기 2일 채우기라고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제목에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한번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채우기는 말 그대로 채우기예요. 문서에다가 여러분이 글씨를 채우시는 거죠. 예, 글씨를 채울 때 쓰는데, 그 채우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실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 글이 채워지는지, 예, 그걸 한번 배워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제 문자가 있는데 뭐 글자야 뭐 쓰시면은
똑같이 복사가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거든요. 보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제가 엑셀이라고 쓸게요. 엑셀이라고 쓰고, 채우기는 이제 쓰시고 나면 이쪽에 점이 있어요. 이쪽 오른쪽 끝에 점이 있는데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검정색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검정색 십자가가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시면은 주르륵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글씨가 복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채우기예요. 글자 채우기. 글자를 채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숫자를 채워볼까요? 여기 누르고 제가 1을 누를게요. 1을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은 일단 숫자도 복사가 됩니다. 보이시죠? 복사되는 거. 숫자도 그냥 똑같이 일단 먼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는데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서 물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나오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채우기를 해볼게요. 자, 1이 써져 있다고 하고 여기서 채우기를 하실 때 원래 컨트롤 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저 십자가에 플러스가 생겨요. 보시면은 플러스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십자가 위에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 밑으로 채우시면은 하나씩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채우면 그냥 1이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하나씩 증가되면서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이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증가되면서 채워지는 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일씩 증가를 하면서 채우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채우는 거를 보통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그 방식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걸로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는요 이 버튼 이거 스마트 버튼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안 나왔었어요. 아주 예전 예. 그래서 요 스마트 버튼이 나오면서부터는 컨트롤 키를 따로 이용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채울 때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쓰고 그냥 채우세요. 일단 그냥 채운 다음에 이 스마트 버튼을 누르시면 물어봐요. 그래서 연속 데이터로 채울 거냐 아니면 뭐라고요? 셀 복사로 채울 거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셀 복사로 하시면 그냥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연속 데이터는 뭐죠?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맞춰서 채우기를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별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홀수만 나오게 한다거나 짝수만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별로 안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채우기를 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제가 이렇게 이 두 개를, 2를 쓰면 안 되겠네요. 3을 써야겠네요. 그래야지 홀수가 되니까. 자, 1, 2, 3, 4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1하고 3을 쓰면 두 개씩 증가하는 거죠. 1 더하기 2 하면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채우기를 하시는 거예요. 묶어서 채우기를 하시면은, 제가 볼게요. 요거는 2010부터 생긴 내용입니다. 아니, 16부터. 요거는 2010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를 여기서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차트로 보여지게 할 거냐 이렇게 보이시죠? 합기로 보여지게 할 거냐 그 다음 표로 보여지게 할 거냐 이렇게 그 다음 스파크라인은 이제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조그만 셀 안에서 이렇게 그 차트를 표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16에서 있는 기능이고 2010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제가 미리 규칙을 하나 정해놨잖아요. 1 플러스 2라는. 1에서 2를 더하면 3이죠. 그래서 1, 3으로 하면 2씩 증가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로 선택을 한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 그 규칙에 맞게 어떻게 되냐면 채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에 맞게 채우기가 밑으로 된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하고 숫자예요. 그거는 이제 한 달, 뭐, 이렇게 쓰시면, 1이라고 해요. 1반이라고 할까요? 1반. 네. 자, 제가 숫자에다가 문자를 더하면, 예, 숫자하고 문자를 같이 쓰면, 더한다기보다 같이 쓴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같이 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랑 문자를 같이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같이 쓸 수 있고요. 같이 쓰시면은, 얘는 숫자가 안 되고, 예, 문자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1반, 예, 2반,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하시면 하나씩 증가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1반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기를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기를 하시면은 요거는 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채우기를 하실 때 그냥 채우면 여기는 복사가 되고 컨트롤 키 누르면 하나씩 증가하죠. 그 다음에 숫자랑 문자랑 같이 있는 거는 그냥 채우시면 하나씩 증가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예. 옛날에는 이거를 외워야 됐어요. 외워서 뭐 컨트롤 키 눌러서 하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요 스마트 단추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셀 복사를 하시면 그냥 복사가 되는 거고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시면 그냥 이렇게 예, 연속으로 데이터 채우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채우기는 새로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이라고 쓸게요. 예. 그래서 채우기를 그냥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버튼을 눌러서 어떤 걸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2016에서 새로 생긴 게 빠른 채우기네요. 예. 그래서 셀 복사를 할 건지 또는 뭐라고요? 연속 데이터를 할 건지 예,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컨트롤 키로 누르고 내려 채우기 한다 뭐 안 한다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예, 순서대로 숫자 붙일 때 예, 엑셀에서 이거 붙일 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채우기 하실 때 쓰시면 되고 원래는 채우기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게 채우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채우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뭐 아래쪽으로 채울 거냐 오른쪽 왼쪽 위쪽 위쪽 뭐 계열에 맞춰서 양쪽 빠른 채우기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우기를 여기 메뉴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빠른 채우기는 값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16부터 추가가 된 내용이라서 요건 조금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요걸 이용해서도 채우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조금 어렵게 채우기를 하려면 얘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에 가끔 채우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때는 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먼저 채우는 걸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날짜가 문제예요. 날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쓸 건데 일단 오늘 1월 직접 글씨로 쓰는 거예요. 오늘이 1월 6일이죠? 예, 6일. 직접 글씨를 쓰시는 거하고 제가 조금 요거를 넓히겠습니다. 1월 6일 제가 직접 썼어요. 글씨로. 또 하나의 방식은 1-6 또는 1/6 아시죠? 날짜를 쓰실 때는 원래 1-6이나 잡아당길게요. 여기. 예. 또는 1/6 이런 방식으로 쓰시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날짜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넓힌 이유가 보시기에 이제 구분을 잘 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1을 어떻게 이제 날짜를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에 따라 틀린 거죠. 직접 글자로 입력을 하느냐, 글자로 지금처럼 입력을 하시느냐,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1 방식으로 방식 아시죠? 숫자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방식으로 한번 입력을 했고요. 하나는 날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채우기를 했을 때예요. 그럼 제가 요거는 글자로 직접 썼잖아요. 1월 6일이라고. 그쵸? 글자로 직접 쓴 걸 한번 채우기를 해볼게요. 요거를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하면, 자, 1월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씩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6, 7, 8, 9 이렇게 증가가 됐죠? 그리고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복사를 이용하실 수 있거나 또는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글자로 직접 친 겁니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문자랑 숫자를 쓰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날짜 방식은 아니에요. 문자랑 숫자를 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좀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날짜 방식으로 쓰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 다시 그다음에 뭐 6, 1 다시 6, 뭐 이런 방식으로 또는 1 슬러시 6, 뭐 이렇게 방식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채우기를 해볼게요.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채우기를 제가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아까 얘랑 똑같아요. 보시면 1월이 그대로 나오고 6, 7, 8, 9, 10, 11, 12 똑같이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스마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까 얘보다는 스마트 버튼의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날짜 방식으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월일로 썼을 때하고 글자로 그 다음에 날짜 방식으로 입력을 하셨을 때에 요 버튼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는 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셀 복사하시면 그냥 똑같이 1월 6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 데이터 하면 물론 하나씩 늘어나요. 근데 그게 보시면 일 단위,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글씨를 쓸 때는 여기 빠른 채우기까지 4개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엑셀에서 이렇게 날짜 방식으로 쓰시면 일 단위라는 거와 평일 단위라는 거와 월 단위, 연 단위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좋은 게 일단 일 단위로 채우시면은 날짜가 하나씩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주간 일지 같은 게 있어요. 주간 일지. 주간 일지는 주간에만 일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채우실 때 토요일, 일요일은 날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주일 중에 5일만 출근을 하니까 5일 날짜만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나와서 뭐 일지를 쓰진 않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여기 평일 단위로 해주셔야 돼요. 평일 단위로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6, 7, 8, 9는 안 나와요. 왜냐면 8, 9는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리고 10, 11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지를 쓰실 때 그냥 날짜를 쫙 쓰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걸 좀 제외를 하고 날짜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날짜 형식으로 쓰시고 평일 단위로 하시면 날짜를 안 고치셔도 돼요. 그냥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월 단위가 있어요. 월 단위 채우기는 뭐냐면 월은 바뀌는데 일은 같은 경우예요. 얘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같은 날 돈이 나가는 경우죠. 같은 날 돈이 들어오거나 같은 날 돈이 나가는 경우. 그래서 월은 바뀐데 일은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요금 결제일이라든가 아니면 월급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월은 같은데 같은 일정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날짜를 입력할 때 그럴 때는 요거를 뭘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월 단위로 채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간 단위로 채우는 건데 연간 단위는 제가 연도를 안 쳤어요. 여기다 연도를 미리 쳐놨어야 되는데 안 쳐서 안 나오는데 연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월일은 같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생일이죠. 생일은 월일은 연은 바뀌지만 월하고 일은 똑같잖아요. 물론 음력이시면 틀리겠지만 양력이면 뭐 연도만 바뀌지 똑같죠. 계속 일은 날짜는. 그래서 1년마다 뭔가를 내용을 좀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연도만 바뀌어야 되고 월일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채우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연 단위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기 1단위예요. 1단위로 채우셔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셨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방식으로 썼을 때가 채우기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날짜 방식으로 쓰시고 채우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잘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요거만 아시면 돼요. 시간도 있긴 한데 시간은 따로 이렇게 날짜처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시간은. 그래서 시간은 콜론을 이용하셔서 채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간단하게. 지금 11시 20분으로 12시로 했네요. 11시 20분이라고 치면 자, 그냥 적으면 제가 AM이라고 했죠. 아침 11시 20분입니다. 밑으로 내리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버튼 누르시면 셀 복사로 똑같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돼 있는데 얘는 분은 안 바뀌고 시만 바뀌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따로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시간은.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써놓을게요. 시간. 자, 그리고 그 외에 채우는 거는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채우기. 사용자 지정으로 채우는 게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데 빼먹을 뻔했어요. 사용자 지정 채우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채우기를 제가 요거만 했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사용자 등록이라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그 등록되어 있는 게 반복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월요일이라고 써볼게요. 일요일부터 쓸까요? 날짜 같은 거에 일요일, 일요일이라고 썼네요. 일요일, 요런 거. 그래서 일요일은 누르고 채우기를 하시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나옵니다. 이유는 얘가 엑셀에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만 쓰면 그 순서에 맞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뭐 이런 거 아시죠? 갑 쓰고 밑으로 내리시면 갑을, 병정, 무기, 신모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자 지정이라 그래서 등록이 돼 있어서 등록돼 있는 거에 어떤 부분을 쓰면 그거에 맞게 채우기가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등록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를 쓸게요. 가를 쓰고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를 쓰고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가를 쓰고 채우기를 하시면 가나다라 마바사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혹시 등록을 하셨거나 그런 경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가를 쓰고 밑으로 원래는 가나다라 마바사는 기본 등록은 아닙니다. 이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등록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가나다라 마바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온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예전에 뭐 수업을 하시다가 등록을 하셨거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일단 적어봤습니다. 자,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가나다라 마바사가 안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는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가를 쓰고 채우기를 했을 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하시면 되냐면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제가 이걸 예로 들었지만 반복적으로 어떤 거기 지점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써서 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과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똑같이 내가 과목을 반복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걸 매번 치고 물론 복사 붙이기를 하셔도 되지만 매번 글씨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그거를 과목을 순서대로 어떻게 하느냐면 등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과목 이름만 쓰고 채우기를 하시면 나머지 과목들이 계속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는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엑셀에서 문서를 작성하실 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일단. 지우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안 된다는 거 가로 눌러서 채우기를 하면 그냥 가만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하셨죠?
그럼 이제 가를 쳐서 내가 채우기를 했을 때 가나다라가 나오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파일에 가시면은, 예, 요거는 제가 순서를 아마 안 적어 놨을 수도, 예, 여기 적어 놓긴 했어요. 보이시죠? 예. 요대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옵션을 누르시고, 예. 자, 옵션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엑셀 옵션이 나옵니다. 엑셀 옵션이 나오죠? 자, 그럼 거기서 고급으로 가시면 돼요. 고급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에서 밑으로 쭉 내리세요. 맨 밑에 있어요. 예. 찾기가 쉬우신 게 거의 밑에쯤. 예. 자, 여기 일반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다른 데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일반, 고급에서 여기가 일반이에요. 일반이라고 써져 있죠. 제가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그걸 한번 적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안 적고 그냥 조금만 찾으시면 되는데 적을게요. 일반에 거기 보시면 정렬, 채우기 순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옆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 자, 여기 고급의 일반의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세요. 자,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은 요게 사용자 지정 목록인데 요 대화창은요, 예전부터 쓰던 대화창이에요. 이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부터 이 대화창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정할 목록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다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제가 만약에 2월 쓰면 나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쓰면 나오고, 영어도 선 쓰면 나머지가 채우기가 됩니다. 영어도. 그리고 여기 제가 갑 썼더니 갑을병정 무기경신 나오는 거 보이죠? 자축인묘도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 중에 하나를 쓰면 채우기를 했을 때 이 글씨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하고, 원래는 쉼표를 찍고 쓰셔도 되는데 그냥 엔터로 할게요. 나, 다, 라, 마, 파, 사, 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 가차 뭐 이렇게 다 쓰셔야 되는데 그냥 아까지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내가 가나 또는 라를 여기 있는 글씨를 쓰고 채우기를 했을 때 화면에 요대로 채워지게, 순서대로 채워지게 하는 거니까요. 쓰고 추가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되셨죠? 또는 가져오기도 가능해요. 이 가져오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가 계속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게, 이제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가져다가 여기다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자,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거는 누르시면은 그게 가나다라 마바사로 채우기가 되게 등록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 가라고 쓰고 그 다음 채우시면 돼요. 채우면은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아까는 안 나왔던 거 보이시죠? 가를 누르고 채우기를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 놨으니까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아다음에 다시 가가 나오겠죠? 제가 아까지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대로 사용을, 채우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지울게요.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 자,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건 지워 놓으세요. 예, 그거는 일단 지울게요. 원래는 없었던 거였으니까 지워 놓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우시면서 다시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어디로 가시라고 그랬죠? 자, 파일에서, 그 다음에 어디요? 옵션에 들어가서요. 그럼 창이 나오면 거기서 고급으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서 어디로 가시면 돼요? 일반 보이시죠? 거기에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 사용할 목록 만들기,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고, 네. 누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든 게 나오죠? 밑으로 내렸을 때 맨 밑에 거, 맨 밑에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여기 쓴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없애는 건 삭제. 그러면 목록이 삭제된다고 나오죠? 확인. 그러면 없어집니다. 가나다라 마바사가 없어져요. 되셨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확인 누르고 확인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확인.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없앴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가를 써보는 거죠. 가를 쓰고 밑으로 채우시면 이번에는 가나다라 마마사로 안 나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왜 안 나오냐면은 예, 말씀드렸죠. 제가 가나다라 마마사라고 등록했던 걸 없앴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자, 요거를 사용자 지적 목록이라고 하고요. 그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 제가 엑셀은요 되도록이면 어디 들어가서 뭘 바꾸는 걸 잘 안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요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채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뭐도 있냐면 정렬도 있습니다. 정렬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순서대로 적어 놓으셔서 등록을 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그 순서대로 내가 정렬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 지정 순서를 입력하는 곳, 목록을 입력한다 그러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입력하는 곳, 예, 그거를 어디인지만 잘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달력을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그냥 하면 항상 저도 엑셀을 쓰지만 참 엑셀이라는 게 실무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론적으로 내용을 아는 거하고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문서를 만든다거나 뭔가를 적용할 때는 또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직접 배우신 다음에 만들어 보셔야 돼요. 문서를 꼭. 그래야 얘를 내가 적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시트를 보통 기초에서 시트를 다 배우시긴 한데 이제 고급 시트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급 문서 활용반에서 시트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좀 어려워하세요. 생각보다 함수나 이런 것도 어려운데요. 엑셀에서 시트 다루거나 서식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엑셀에서 시트 만드실 때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달력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네. 채우기를 이용해서 달력 만들기. 네. 달력 만들기를 한번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트 사용법. 달력 만들기를 한 후에 이걸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시트 사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이렇게 달력 만들기를 먼저 할 건데요. 자,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고민되는 게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달력은 따로 만들게요. 왜냐면 요 옆에다 보통 제가 달력을 다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달력을 따로 또 쓰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채우기를 통해서 달력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엑셀을 끌게요. 얘를 끄세요. 끄고 나서 새로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새로 만들기 해서 그냥 새로 여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새로 열게요. 새로 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를 누르시고요. 자, 엑셀의 장점이 뭐냐면 엑셀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좋은 장점은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에 뭐라고요? 여러 종류의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엑셀의 장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한 180으로 화면 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문서의 1월 엑셀 활용 문서의 1월 엑셀 활용을 해주시고 2일에 달력 만들기라고 쓰시면 돼요. 달력 만들기를 하면서 이제 시트 탭 사용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달력 만들기를 쓰시고 저장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달력을 만드셔야 되겠죠? 달력은 일단은 제가 여기다 월을 먼저 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스템을 만드시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배율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처음에 만드는 게 180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데 시트를 새로 만드시면 180으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절도 해야 돼요, 나중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월이라고 먼저 쓰세요. 1월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1월 달력을 하나씩 만들 건데요. 일단은 제가 6월까지를 해놓을게요. 6월까지 다 못 만듭니다, 오늘. 그러면 표시 형식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다 만들진 않을 건데, 일단 시트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트 만들고, 시트 뭐 지우는 거, 뭐 바꾸는 거, 그런 좀 할 건데요. 일단 1월, 그리고 시트를 만들면서 여기 B의 2번에다 2월, 3월, 4월, 5월을 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시트 하나가 있죠? 시트 이름 바꾸는 건 좀 이따 할게요. 플러스. 자, 플러스를 누르시고, 예. 그럼 제가 이걸 땡겨서, 자, 시트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누르세요. 아, 커서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이게 이렇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눌러져요. 안 눌러지십니다, 이거. 깜빡깜빡 커서 있는 거 보이시죠? 안 눌러져요. 셀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누르시면 시트 두 번째 만들어졌죠? 누르시고, 그러면 배율이 틀려요. 여기는 100%로 나와요. 그러니까 180으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다 2월이라고 쓰세요. 2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B의 3번에다 3월. 이거 한꺼번에 바꾸게 하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엔터 치시고, 또 플러스 눌러서 B의 2번에다 4월. 예. 이거 엔터. 그리고 또 플러스 눌러서 B의 2번에다 5월. 예.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플러스 눌러서 B의 2번에다 6월. 자,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7번 시트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누를 때마다 여기에 B의 2번에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게. 보이시죠?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게. 예. 그렇게 해서 7번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요거 누르시면 시트 만들어지는데, 자, 엔터 상태이셔야 돼요. 엔터, 커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렇게 1번부터 7번 시트까지 누를 때마다 B의 2번에 뭐라고요? 해당하는 월이 들어갈 수 있게, 예, 적어 놓는 거. 예, 그거 해 놓으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잘 만들어 보셨나 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이고, 네, 보시면은, 여기 1번 시트, 이제 시트 만드시는 건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거, 예. 아, 그리고 이제 2010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하얀 게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시트를 누르고 오른쪽 단추 누르면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삽입.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거 딱 누르죠. 그러면, 삽입을 하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 누르고, 예, 눌러서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렇게 삽입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 워크시트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은 시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누르고, 뒤에 걸로 해볼까요? 누르고 오른쪽 단추에 삽입, 예, 창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한 건 요 플러스로 누르시면 되는 거고, 예. 바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제가 누른 거에서 그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0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하얀색 네모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누르시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만드시는 게 맨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9번은 필요가 없는 거라서 지우는 건 누르고 삭제. 예. 그 다음에 10번도 제가 필요가 없죠. 1, 2, 3, 4 순서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는 삭제. 예. 필요 없으면 오른쪽 단추 누르고 뭐 하시면 돼요? 삭제. 예. 자, 그래서 1번에 1월, 2번에 2월, 3번에 4월. 예, 이렇게. 3번에는 3월이죠. 그 다음에 4번에 4월, 5번에 5월, 6번에 6월, 7월에는 예, 비워놨어요. 이건 삭제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6월까지만 이렇게 1, 2, 3, 4, 5, 6까지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B의 2번에다가 해당하는 날짜, 월 있죠? 월. 예, 그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구분하려고 써놓으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솔직히 필요가 없었어요. 7번은 제가 삭제 설명 드리려고 예, 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삭제 지울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1월에다가 달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력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력을 어떻게 하시면 되죠? 복사해서요. 나머지 거에다 붙이시는데 물론 다 틀려요. 내용이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각각 월마다 나오는 숫자가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적어야 되는데
그걸 빠르게 적으려면은 아까 배우셨던 채우기를 이용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채우기를 이용하시면은 편하게 빠르게 숫자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채우기를 이용해서 숫자를 적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일을 적어야 될 것 같죠? 요일. 그래서 제가 4번에다 할게요. 4번에다가 요일을 적겠습니다. 요일은 이제 일요일.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일요일. 예. 쓰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채우면 되겠죠. 옆으로 채우면은 토요일까지는 해야 되겠죠. 옆으로 그냥 채우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1일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1일이 언제인지만 알려드리면 거기서부터 그냥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1월은 토요일이 1일이었죠? 토요일이 1일이었으니까 여기다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2일이었어요. 2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채우시면 되죠. 채우는데 똑같이 복사가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옆에 스마트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이 6일이죠. 목요일. 예. 자, 그 다음에 9라고 쓰시고 채우고 누른 다음에 연속 데이터 채우기. 예. 그 다음에 16이겠죠? 16, 여기 15니까 옆으로 채우고 이거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예. 자, 그 다음 여기 23일입니다. 23일 채우고 그리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29일. 나머지는 물론 대각선 돼요. 엑셀에서 대각선 됩니다. 대각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다음에 23일하고 24일에다 30일, 31일을 쓰죠. 대각선을 친 다음에 23일에다 대각선 치고 30일 또는 24일에다 31일을 쓰거든요. 근데 그냥 전 따로 쓸게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복사해서 붙이기를 할 때 이제 다른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보면 둘, 넷, 6개가 돼요. 6주가 돼요. 그걸 쓰시면. 근데 보통은 5주 방식으로 달력을 그러니까 5행으로 만드는 편인데 여기는 지금 6개가 되는 거죠. 왜냐면 30일, 31일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죠? 짝대기를 쓴 다음에 23일 밑에다가 30일, 24일 밑에다 31일 이렇게 쓰긴 해요. 예, 그렇게도 가능해요. 엑셀도. 네, 일단은 제가 이거 복사 붙이기를 할 거라서 여기다가 30일, 31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한꺼번에가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하시면 7일의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거보다는 옆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쵸? 그리고 옆으로 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한꺼번에 밑으로 내리는 것까지가 잘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한글은 돼요. 표에서 쓰실 때 채우기가. 네, 엑셀은 그렇게는 안 되고 옆으로 좀 채워주셔야 되고 솔직히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하나의 달력을 만든 다음에 그 달력을 가지고서는 함수를 조절하시면 달력이 매달 바뀌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달력 꼭 이렇게 안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달력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보통 엑셀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연간 단위 그러니까 1년짜리 파일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시트를 하나씩 넣어서 각 월별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1월 매출, 2월 매출, 3월 매출, 4월 매출. 그래서 이제 월별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통합으로 합계를 내는 시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예를 달력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채우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제가 시트를 하다 말아서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다 서식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 시트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동 복사도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시트 1번은 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도 1월이라고 해줄 거고, 색깔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시트 이름은 원래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또는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은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도 되고 또 쉽게 쓰실 때는 보통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색깔이 회색으로 나오죠. 그럼 지우시면 돼요. 지우고 1월이라고 쓰시면 돼요. 1월이라고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로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는 2월이죠. 누르시면 제가 2월이라고 여기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예, 구분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2월. 예. 그다음에 더블 클릭 3월. 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4월. 예. 여기 더블 클릭해서 5월. 네, 여기 더블 클릭해서 6월. 6월까지만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고 제가 반드시 B의 2번에다가 해당하는 날짜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1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하는 날짜에다가 여기 이렇게 B의 2번에다 월 적어 놓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헷갈려요. 어떤 시트가 어떤 시트인지 화면이 똑같아 갖고 잘 모르세요. 꼭 적어 두시고 1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었으면 시트에 원래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시트 탭에 그냥 구분하기 쉬우라고 색깔도 넣어주기도 해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탭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할게요. 빨강. 2월은 주황. 그 다음에 3월은 노랑. 4월은 녹색. 5월은 파란색. 6월은 보라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탭마다 색깔을 주시면은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제 탭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월달 매출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월달 뭐 보고서 쫙 다시 만들고 그러면 1월하고 같은 탭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탭 색깔을 똑같이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시트 이름만 보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탭 색깔로 맞춰 놓으시면 찾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단추 누르고 탭색 에 가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색깔을 주시고요. 탭을 누르면 색깔이 안 나와요. 다른 탭을 눌렀을 때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1월로 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타나 주시면 됩니다. 탭 색깔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1월이 눌러져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이동을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동. 탭을 이동하시는 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더 구분해서 이동하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동은요, 제가 2월 갖고 하겠습니다. 이동은, 원래 오른쪽 단추에 가시면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 및 복사. 이동 복사가 있죠? 그럼 요거를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눌러서 깜장색 화살표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저 삼각형을 제가 6월 뒤에다 놓을게요. 여기 깜장색 삼각형 보이시죠? 놓으면 2월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왼쪽 단추를 꾹 누르고 다시 원래 상태로 갖다 놓으면 원래 상태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왼쪽 단추 누르고 탭을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훨씬 편하세요. 이동 복사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누르고 옮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탭을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복사는 많이 써요. 엑셀에서는 실제적으로 문서 작성하실 때 복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솔직히 1월에다가 달력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쓰셨어도 돼요. 그럼 똑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시면 보통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얘를 복사라는 걸 눌러서 옮기는 방식을 생각을 하시는데 엑셀에서는 그 방법보다는 시트 자체를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시트 자체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드시는 게 더 나아요. 이유는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왜 그런지. 이거는 엑셀에서는 복사라는 걸 하시면 그대로 복사 붙이기가 안 됩니다. 얘를 복사해서 딱 붙이시면 이대로 안 붙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블록을 씌워서 복사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시트 자체를 복사해서 붙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트 복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에 1월달 시트를 복사를 한다. 1월 시트를 복사를 한다 그러면 1월을 누르고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동과 복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동 복사를 누르시고 이거는 요거를 좀 이용할게요. 드래그를 안 쓰고 이동 복사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복사라는 거는 같은 시트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파일로도 뺄 수 있어요. 그럼 또는 다른 엑셀로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은 시트에서 복사하는 걸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보통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 시트에서 1월 달 거만 따로 빼서 파일로 만들 때, 예, 그럴 때 사용을 하거나 내가 1월 거만 다른 엑셀로 옮길 때, 예, 그럴 때 복사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게 실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 시트 복사하는 걸 의외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엑셀로 작업을 하실 때 다른 엑셀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엑셀의 내용을 우리 내 엑셀에다가 참고를 해서 뭔가 사용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엑셀에 있는 내용을 우리 엑셀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엑셀로. 그럴 때 그걸 복사해서 붙이기를 쓰시면 그대로 안 갖고 와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시트 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트 복사는 복사본을 만들겠다고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엑셀을 켜놨다면 켜놓은 엑셀 문서가 나올 거고, 그럼 새로 따로 하나를 뺄 거다. 그러면 새 통합 문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월 달 거를 문서로 따로 하나 빼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아니면 그냥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동 복사. 먼저 이동 복사부터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복사본 만들기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트 7번 있는 데서, 예, 7번에서, 예, 7번에다가 붙여 넣을 거다. 그럼 7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월 달 달력이 7번 앞에 이렇게 복사본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문서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1월 달 것만 따로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1월 달 문서만 따로 보고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엑셀을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 엑셀을 다 가져다가 그분한테 갖다 드릴 보고서로 만들어서 갖다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땐 이 시트 중에 하나만 따로 파일로 빼서 내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를 이렇게 블록 지어서 복사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이 시트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단추에 이동 복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새 통합 문서로 바꿔주세요. 여기를 새 통합 문서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시면 1월달 달력만 이렇게 새 통합 문서, 이건 새 문서예요. 아까 그 엑셀이 아닙니다. 새로운 통합 문서로 빼서 따로 저장을 해서 보고서로 만드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따로 빼서, 예, 이건 1월만 있습니다. 시트에 1월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시트가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문서, 엑셀 문서를 따로 빼서, 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엑셀 여기 밑에 보시면 문서가 두 개가 있죠? 요거는 원래 우리가 월별로 했던 거고요. 요거는 새로 통합 문서로, 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이럴 때 것만, 예, 어떤 시트의 어떤 내용만 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일단 얘는 끌게요. 요거는 끄시고, 예, 이거는 저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렇게 6월 때까지, 예, 달력으로 만들었던 시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월 복사하는 거만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복사해놨어요. 제가 1월에 이렇게 적었던 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 하나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꾸며야죠. 예. 요거를 이제 예쁘게 꾸며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6월에도 붙일 건데, 솔직히 붙일 필요는 없어요. 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요 틀만 필요해요. 내용은 어차피 우리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 틀만 좀 필요한 거죠. 틀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틀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아까 1월 빼놨던 거는 끄세요. 예, 엑셀창 끄세요. 끄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장 안 하면 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예,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작업을 할 건데, 자,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요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서식을 만들 거예요. 서식이라는 건 식이죠. 글의 식. 예. 글의 식을 만드는 건데, 이제 글씨 크기, 글씨 테두리, 그 다음에 글씨 색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뭐 정렬이라든가 이런 거 서식이라고 하죠. 글씨는 적혀 있고, 서식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서식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요 서식을 나머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이고, 제가 화면을 잘못 사용해서 여기다, 예, 여기 보시면, 자, 1월
2월은 지금 화면도 조그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요일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1월 달에 제가 여기다 이제 서식을 작성을 할 건데, 그거를 2월, 3월, 4월, 5월, 6월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만든 서식을 나머지 요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원래는 각각 딱 눌러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1월 달에서 만들면 그 만들었던 내용이 나머지 시트에도 모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를 하시려면 시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시트가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시트 그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시트 그룹은 이제 제가 1월을 누르고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을 눌러요. 그러면 요게 모두 색깔이 흐리게 바뀝니다. 흐리게 바뀌어서 얘네들을 한 덩어리인 그룹으로 지어지게 돼 있어요. 시트를 모두 그룹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그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시트를 한 덩어리로 그룹으로 묶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시트를 한 덩어리의 그룹으로 묶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룹으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룹으로 묶으면 좋은 거는 제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월 달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한 번만 작업을 해도 모든 시트에 똑같이 적용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그룹을 이용하시면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트 그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다른 시트를 누르면, 자, 풀러볼게요. 일단 그룹을. 오른쪽 단추에 시트 그룹 해제를 하고, 자, 시트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1월 달에 내용을 썼던 거를 모든 시트에 다 나오게, 모든 시트에 다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룹을 지어야 되니까, 1월을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6월을 누르시면 얘네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룹이라고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템포 잠깐 쉴게요. 달력 만들기를 했고요. 달력을 금방 하나 만들었죠, 1월을. 시트 사용법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시트 사용법에서는 잠깐 1번으로 써놓고 일단 만들기. 삽입이라고 되어 있죠, 삽입. 시트를 삽입하는 거, 시트 삽입.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시트 탭색 바꾸기, 시트 탭색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 이동과 그 다음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시트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시트 그룹. 시트 그룹을 지으시고, 시트 그룹을 사용하시는 거는 하나의 시트에 작업한 내용을 모든 시트에 적용하실 때, 모든 시트에 적용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적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가로를 치지 않고요. 다시로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시트 그룹은 이제 하나의 시트에 작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든 시트에다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시트 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트 그룹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트 하나를 선택하고요.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후에 그다음에 플러스 마지막 시트를 선택하세요. 자, 마지막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시트가 그룹이 시트 하나 첫 번째 시트라고 해야 되네요. 첫 번째 시트.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지막 시트를 선택하시면 시트에 그룹이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트에 그룹을 지면 색깔이 좀 바뀌어요. 제가 탭색을 하는 이유도 약간 색깔이 변경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탭색을 해놔야 회색으로 보였을 때, 아, 그룹이 지어졌구나. 그리고 진한 색깔을 보일 때는 그룹으로 지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구분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마지막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시트에 그룹이 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맨 앞에 있는 1월달에다가 적용을 하면 모든 시트에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뭘 적용할 거냐면 일단 화면부터 다시 조절을 할게요. 화면을 축소를 하셨다가 100%까지 축소를 했다가 다시 여기 100%까지 축소를 했다가 얘를 180%로 확대를 하세요. 다시 크게. 왜냐하면 다른 시트들은 화면이 다 100%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시트를 다 180%로 크게 보게 할 거예요. 제가 일단 시트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트가 다 뭐라고요? 180%로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180%로 크게 해주시고요. 1월 보이시죠? 1월부터 H까지, B부터 H까지 요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요걸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추겠다고 한 덩어리로 맞춰주세요. 현재 1월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크게 해주세요. 글씨 크기를 크게 한 20 정도 크게 해주시고 진하게 해주세요. 네, 글씨를 좀 진하게 해주세요. 네.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일요일 썼던 걸 기억하시죠? 네, 여기 일요일을 다시 한번 쓰시고 일요일이라고 다시 쓰시고요. 요거를 채우기를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다 일요일이라고 다시 한번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채우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채우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이거는 병합이 아닙니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세요. 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하게 글씨를 좀 진하게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과 진하게 진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가로 세로를 좀 넓히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게 너무 좁아요. 네, 위아래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5번 행부터 10번 행까지 5번 행부터 10번 행까지 5번 행부터 10번 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10번 행에다가 이걸 이제 넓힐 거예요. 높이를 좀 넓힐 거예요. 10번 행에다 놓고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셀 행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 높이 그럼 행 높이가 16.5 정도로 나올 거예요. 요 높이가 16.5피, 보통은 T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16.5 정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좀 단위가 틀립니다. 예. 보시면 단위가 조금 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행 높이를 16.5 정도로 돼 있는데 꼭 그게 아니셔도 돼요. 16.5가 아니어도 돼요.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16.5에 한 3배 정도 크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정도 크기면 요 정도 크기예요. 그쵸? 이 16.5가 3개라는 건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는 돼야 달력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3배 정도로 할 거니까 16.5 곱하기 3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 38이니까 48, 50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한 50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50 정도. 그리고 확인. 네, 누르시면은 그 정도, 3개 정도 모아진 거 높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만 줄여야 되겠네요. 네. 160 정도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높여주시면 돼요. 너비는 안 넓힐 거예요. 높이만 이렇게 높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날짜 있죠. 예, 요 날짜는 달력은요. 달력 보셨어요? 날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왼쪽에 위쪽입니다. 그래서 달력의 날짜는 위쪽이고요.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가 있습니다. 위쪽이면서 왼쪽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위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두리만 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두리. 네,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범위 지정해 주. 이거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원래는 5개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다른 달력들은 밑에까지 안 내려와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두리를 이거 테두리 안 치면 인쇄 안 됩니다. 테두리를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테두리는 가장 기본만 할게요. 테두리는 요게 테두리예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모두 테두리를 쳐야 되잖아요.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바깥쪽은 굵게 해줘야죠. 바깥쪽은 굵게 줘.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테두리가 쳐진 게 보이실 거예요. 되셨어요?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 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머지 2월, 3월, 4월, 5월, 6월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일단 그룹을 해지를 해야 돼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 단추에 시트 그룹 해지를 하세요. 시트 그룹 해지를 하시면 그룹 해지가 됩니다. 그럼 보시면 1, 2, 3, 4, 5, 6월 달에 모두 똑같은 틀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월 달과 같이 2, 3, 4, 5, 6월 달에 똑같이 틀이 만들어져 있죠. 아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다 뭐만 하시면 돼요? 숫자만 쓰시면 돼요. 숫자는 뭘로 쓰시면 되죠? 채우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첫날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날. 첫날이라는 건 2월 달의 첫날,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의 첫날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첫날만 적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숫자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월은 화요일이 1일이네요. 여기 화요일이 1일. 예. 아마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쯤에다 쓰셔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쓸게요. 일단 1일. 화요일이 1일입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은요. 3월 달도 화요일이 1일입니다. 그리고 4월 달 볼까요? 4월 달은 금요일이 1일입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은 일요일이 1일이에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은 수요일이 1일입니다. 예. 자, 그럼 이거에 맞게 뭐만 하시면 돼요? 채우기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저장 눌러 주십시오. 자,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채우기를 한번 해보긴 했어요.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채우기를 해서 달력을 일단 채우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밑에가 남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밑에가 보이시죠? 예. 맨 아래쪽이 남죠? 왜냐면 1월달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칸이 아마 나머지 거 달력 넣어보시면 아래쪽이 남을 거예요. 하나가. 예, 보이시죠? 그럼 그냥 이거를 행 자체로 지우세요. 이거를 뭐 줄이고 뭘 줄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그냥 행이나 열 자체로 줄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요거, 아이고, 이게 27일이네요. 28일까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제 2월달 28일까지잖아요. 이렇게.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시면 돼요. 요거를 필요 없죠. 이때는 행에다 놓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없어지죠. 3월달도 일단 저는 다 채워봤는데 채우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채우기를 하다 보면 선들이 다 나와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선들이 이제 이 선이 밀려갖고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예뻐요. 테두리가. 이건 좀 이따 조절해 드릴게요. 누르고 필요 없으니까 삭제. 예, 밑에 필요 없잖아요. 4월도 제가 다 써보니까 밑에 필요 없더라고요. 삭제.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5월도 여기까지만 쓰면 밑에가 필요가 없죠. 삭제. 6월도 아마 여기까지만. 그래서 대각선을 쓰고 1월달에 밑에다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2월, 예, 이제 위에서 올라가서 볼게요. 3월, 그 다음에 4월, 5월, 그다음에 6월. 예, 6월달 채우기로 이제 달력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하나를 만들어서 함수를 이용하시면요. 현재 날짜를 이렇게 날짜 함수를 이용하시면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달력을 하나만 만드셔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만드셔도 돼요. 예, 그렇게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표시 형식도 해야 되는데 표시 형식을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건데 다음에 아마 표시 형식 하고 나서 제가 또 서식을 하나 더 작성을 할 거예요. 한 3회 정도는 좀 서식을 고급적으로 여러분들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이 달력을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꾸며야죠. 네, 꾸미는 거. 네, 꾸미는 거 테두리랑 이제 뭐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 건데 1월 달 거에 이제 일요일하고 토요일 제가 테두리 다 지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만 색깔을 좀 넣도록 할게요. 일요일이 빨간색, 토요일에 파란색. 그럼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다 그렇게 똑같이 색깔을 넣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이 할 거니까 1월을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6월을 누르시고 1월을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6월을 누르시면은 그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룹
되게 해놓으시고, 테두리를 제가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뭘 해주시라고요? 모든 테두리. 왜냐면 밑에까지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머지 거는 밑에 여기 10번 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시고, 모든 테두리. 예.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선택을 하시고요. 일요일만 선택해서 글씨 색깔. 글씨 색깔은 이게 글씨 색깔이에요. 그리고 예, 글씨 색깔 빨간색. 토요일만 선택을 하셔서 글씨 색깔 파란색. 예. 자, 끝.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150으로 조금 줄일게요. 달력이 다 안 보여가지고 한 번에. 예. 그러니까 140 정도로 다 보이게 요 크기, 배율 140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그럼 푸르는 거. 그룹을 풀으시는 거는 1월에다 놓고 오른쪽 단추에 시트 그룹 해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거에 다 똑같이 화면이 바뀌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다 날짜 쓰시고 테두리 똑같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바닥 색깔이라든가 배경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오늘은 좀 빠르게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엑셀에 그 기능이 있거든요. 빠르게 하는 거. 그래서 블로그 씌우시고요. 표서식이 있습니다. 위에. 여기 보시면 표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서식을 누르시면 다 있어요. 틀이. 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셀마다 요거는 셀 서식이에요. 여기서 하시는 건 셀 서식. 요거는 셀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누르시면 표 서식이라고 해요. 근데 표 서식은 한번 설정하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설정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저는 1월 달엔 검정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딱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머리 포함해서 데이터로 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네. 요걸 범위로 하겠냐고 물어보면 하기는 누르세요. 그럼 색깔이 자기가 알아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제 바뀌신 다음에 보면 요게 나옵니다. 이거 절대 풀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필터예요. 필터. 필터 기능이 생겨요. 표소식을 하시면 보통. 그러니까 이걸 필터 기능을 여기다는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필터 기능을 빼기 위해서 이걸 범위로 변환이라는 걸 합니다. 범위로 변환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는 유지를 하는데 얘를 그냥 서식만 사용하는 범위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서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고 또는 여기 보시면 필터 단추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체크를 풀으시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2010에는 없어요. 필터 단추라는 게 2010에는 얘가 따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범위로 변환으로 할게요. 범위로 변환을 하면은 이 표를 갖다 정상 범위로 그러니까 정상표로 만들어 주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필터 체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표로 만들겠냐고 물어보면 그냥 네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서식만 들어있는 표로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블록 씌우시고 표서식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2월은 왠지 따뜻한 봄. 예.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확인 누르신 다음에 범위로 변환해서 표 정상 범위로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3월은 똑같이 3월은 노란색 예, 누르고 확인 그 다음에 범위로 변환 들어가서 표를 정상 범위로 하겠다고 하시면 색깔이 알아서 칠해져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렇게 알아서 색깔이 예쁘게 칠해지니까요. 물론 직접 하시는 것도 다음에 오시면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4월달 똑같습니다. 변환해서 표서식에서 4월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네. 눌러서 그 다음에 범위로 변환해 표 정상 범위로 변환 하시면 이제 서식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빠르게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봄은 아무래도 푸릇푸릇하니까 녹색으로 범위로 변환. 6월은 이제 시원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시원한 색깔로 하고 선택을 하시고 범위로 변환해 표 정상 범위. 그러면 색깔을 알아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파란색이라서 그래요. 토요일은 파란색에서 안 나와요. 얘는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토요일이 파란색이 파란색이라서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월부터 어떻게 됐죠? 1, 2, 3, 4, 5, 6 월달까지 달력을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어떤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시트 복사, 시트 그룹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문서를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뭐 내용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여기 한 군데서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설날이었죠. 1월달이. 요게 1월이 원래 요게 빨간색이잖아요. 요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글씨 색깔. 그리고 설날이었으니까 설날을 여기다 적으셔야 되잖아요. 적을 때는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죠? Alt 엔터를 쳐야 밑에다 글을 쓸 수가 있죠. 2줄 이상 쓰실 땐 엑셀에서 무조건 Alt 엔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날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달력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시는 게 있겠죠? 그럼 그거는 그거에 맞게 Alt 엔터를 쳐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시트에 대한 거. 원래 이거 기초반에서 제가 조금씩 해요. 기초에서 시트를 배우거든요. 근데 기초에서 시트를 하면서 달력을 만드시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안 해봤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라 그러면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채우기로 달력을 만드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연습하시라고 제가 채우기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쓰고 채우는 걸 해보시는 거예요. 달력에다. 이거를 한번 6월달까지 채우기를 한번 연습을 다 해보시면 채우기를 하실 때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엑셀에서는 함수나 또는 뭘 이용하실 때 채우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함수 이제 그룹에서 수업을 했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함수를 다 만들어서 쓰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채워가지고 나머지 함수가 다 적용되게 해야 되는데 채우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의외로. 예. 그래서 요 달력을 통해서 채우기 연습을 하세요. 옆으로 이제 글씨를 하나 쓰고 옆으로 채워 나가는 거 그걸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트 그룹에서 마지막으로 서식을 지금 마지막에 표서식 아시죠? 표서식하고 셀 서식은 안 했습니다. 표서식 적용해 보시면 돼요. 적용하기. 자, 표서식을 적용하신 다음엔 뭘 해주시라고 그랬죠? 범위로. 다시 한번 범위로 변환. 여기다 써놓을게요. 표서식을 적용한 다음에는 범위로 변환. 변환이라는 걸 이용하셔서 그냥 서식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솔직히 거기에 필터를 체크를 풀으셔도 되거든요. 이건 잠깐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표서식을 적용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단추 생기니까 그거를 여기 필터 단추라는 걸 체크를 풀으면 돼요. 원래는. 근데 2010엔 필터 단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로 변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표를 서식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로 만들어 주시란 얘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로 변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시 형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표시 형식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왜냐면 다음에 오시면요. 이거를 또 다 설명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표시 형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작성하는 거 하나 더 할 거예요. 문서를 작성하시는 거. 이게 뭐 함수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엑셀에서 문서를 작성하시지 못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은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함수를 하고 뭘 하든 간에 내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문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거기서 뭐 함수를 하든 뭘 바꾸시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먼저 잘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문서 작성하는 거 한번 할 건데 일단 요거 여기까지 일단 해놨고요. 자, 이제 이거 잠깐 끄세요. 저장하시고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오시면 거기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엑셀 다시 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제가 왜 자꾸 다시 여는 방식으로 하냐면 이게 엑셀을 켜놓으신 다음에 다시 키시라 그러면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다 끄고 그냥 일단 다 창을 끄고
다시 처음부터 여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뵙고 수업을 할 때도 일단 다 끄시라 그래요. 무조건 다 끄고 그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머릿속에서도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 중간에 뭐 이거 키고 저거 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이제 머릿속에 엉켜서 생각이 안 나요, 또 잘.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기억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더 기억이 잘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끄고 제가 다시 여시라 그래요, 엑셀을. 자, 이제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센테이지 늘려놓고요. 확대. 자, 요것도 한 180 정도 해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을 해놓으십시오. 찾아보기. 그 다음에 이것도 문서에 1월 엑셀 활용. 그리고 이름은 3일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3일차에 배울 거니까 3일에 표시 형식이라고 적어두십시오. 3일, 3일, 표시 형식. 제가 표시 형식 기본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다음에 와서 할게요.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자, 표시 형식이라는 거는 여기다 기본 표시 형식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기본 표시 형식. 적어두시면 돼요. 자, 기본 표시 형식이라고 적으시고, 자, 기본은 뭘 말하는 거냐. 일단 표시 형식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표시 형식 보이세요?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게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제가 표시 형식을, 표시 형식을 한번,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표시 형식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넣어서. 자, 표시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엑셀에서는 요거만 잠깐, 요거 이제 요게 기본 표시 형식이거든요. 표시 형식이 뭔지만 잠깐 설명 드릴게요. 표시 형식이라는 건 엑셀에서는 여러분들이 셀이라는 게 있어요. 셀 보이시죠? 요 셀. 이 셀이라는 게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줄을 쫙 쳐서 그냥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은 셀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셀에는 성격이라는 게 갖고 있습니다. 셀은.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지만 이 셀 자체에 내용이 없어도 이 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반이냐 아니면 내가 입력할 때 날짜로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숫자로 보이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게 표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 주는 형식을 갖다가 표시 형식이라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다 숫자를 썼지만 그걸 글자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글자를 썼지만 그게 어떻게 숫자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줄 거냐, 그걸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줄 거냐를 규정하는 게 표시 형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글자를 썼는데 얘가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무슨 어음이나 뭐 이런 거 쓰실 때 보면 은행에 가서 돈 찾으실 때도 이렇게 만약에 내가 20만 원 찬다 그러면 숫자로 20만 원을 쓰시고 글자로 예전에는 20만 원 이렇게 쓰시잖아요. 글자로 20만 원 이렇게 쓰시죠. 그럼 엑셀에선 제가 여기다 20만 원이라고 쓰면 이건 글자예요. 글자죠. 근데 계산은 돼야 돼요. 20만 원이라고 글자 썼으면 글자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글자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글자로 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요? 20만 원이라고 숫자로 써야 돼요. 숫자로 썼는데 얘를 글자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표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로 썼대. 그걸 뭐라고요? 글자로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글자로 보이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엑셀에서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로 계산은 되되 글자로 보이게 하고 또는 글자로 내가 썼는데 그게 숫자로 보이게 한다거나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표시 형식이에요. 자, 그걸 표시 형식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데이터가 보여지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시 형식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오시면 이제 표시 형식의 기본,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숫자, 그리고 기타, 그 다음에 문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표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이제 보셔야 되니까 요거는 다음에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예, 표시 형식 개념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 혈식이라고 써네. 예, 형식의 개념. 예. 이거 개념이라고 썼네요. 개념.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오늘 예, 해놨고요. 이거 저장해놓고 요거 열어서 이제 다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